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전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전쟁 또는 교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려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송나라와는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이라는 민족하고는 왜 고려가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표방하였고 또 끊임없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 거란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란은 우리가 고려가 끊임없이 배척하고 송과 가까이 지내자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자, 1차 침입은 993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서희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싸우지 않고 외교적인 담판으로 말로써 오히려 강동 육주 지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당시에 거란이 침입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약했습니다. 그러자 전세가 불리하자 고려의 일부 신하들이 그냥 땅 내주자. 그리고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서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희는 이런 거란 장수가 그러니까 거란의 목적이 고려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그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란도 여기저기 막아야 될 때가 많아서 고려까지 막 이렇게 차지하고 싸우고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거란, 고려야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래서 둘이 결탁해서 우리를 치는 걸 하지 말아라. 그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간파하고 서희는 말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너희와 내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여진이라는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 수 없으니 그 지역을 우리가 개척해보면 너랑 참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거란은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지역을 차지해라. 그 지역 강동 육주. 그래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송나라하고는 놀지마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는 싸우지 않고 강동 육주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교상 아주 큰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자, 2차 침입합니다. 1010년. 그때 양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민 그리고 고려군 저항에서 이 거란은 철수하였습니다. 자,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이라는 사람 알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강감찬. 그래서 이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지요. 자, 이 귀주대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고려는 이런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도 개경에 나성을 쌓고 그 다음에 북쪽 국경 지역에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아무튼 거란이 침입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잘 물리치는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진과는 어땠을까요? 이 여진은 발해 옛 땅에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다가 고려가 거란의 승리를 거두자 여러 가지 특산물을 바치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진이 12세기부터 완颜부를 중심으로 강성해져 이 고려의 국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하였습니다. 나중에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자, 그러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진족은 말 타고 활 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걸어다니는 병사들이 주로 있지요. 그래서 여진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윤관이라는 사람이 자, 무슨 군대를 조직하냐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별무반이라는 것은 기병, 말 타고 다니는 부대인 신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진족이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게 주로라면 우리도 그걸 만들자. 그래서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동북 지방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에 여진이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침입하지 않을게요. 이 땅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도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방어하는데 또 지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고려에 금나라가 큰 나라다. 우리를 섬겨라 요구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는데 이제는 역전되었지요. 자, 당시에 고려 조정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그 사대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사대를 합니다. 자, 지금 여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조직하여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차지하는 등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끝이 좋지 않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는 활발한 대외 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송나라, 그리고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상인까지 고려 전기에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하였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수출품, 수입품이 있었다라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봐두면 됩니다. 자, 고려와 우선 송나라와의 관계를, 교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는 이 당시에 송나라의 발전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였고, 자, 송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북방 유목민족을 좀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에서 서적이나 비단, 약재, 악기와 같은 주로 사치품들을 수입하였고, 송나라의 금, 은, 인삼, 나전칠기, 먹, 종이와 같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수출하였습니다. 자, 거란 여진과는 전쟁을 벌이긴 하였지만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거란이나 여진의 은, 모피, 말 등을 수입하였고, 거란 여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이나 농기구 같은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은이나 황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곡식이나 인삼이나 서적 같은 것을 가지고 갔지요. 자, 아라비아 상인도 고려에 왔습니다. 고려에 국제 무역항이 있었는데 그 무역항의 이름이 벽란도입니다.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수도인 개경에서 약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벽란도,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으로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서 거래를 한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이 벽란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고려, 그러니까 고려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발음했을 때 고려가 아니라 코리아 또는 코레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져서 서양 세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나라와는 친선 관계를 맺었지만 거란과는 적대 관계였다. 특히 거란에서는 여러 침입이 있었는데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차지한 것,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승리를 한 것,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에서도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차지한 것, 후에 나중에 돌려주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활발한 대외 교류가 있어서 송나라와도 거란 여진과도 일본과도 교류가 많았고, 국제무역학인 벽란도, 수도 개경의 옆에 있는 벽란도를 중심으로 해서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무역을 하였으며, 이 고려를 아라비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라고 서양 세계에 소개가 되는 등 활발한 대외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